70세 이후 단 한 번의 넘어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삶의 경로를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건강하게 생활하시던 분이 갑작스레 침상에 의지하게 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으며,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대부분 다리에서 느껴지는 작은 불편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0여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제가 깨달은 노화의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바로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단 한 번의 낙상사고로 인해 오랜 기간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십니다. 안타깝게도 70세 이상 어르신이 낙상 후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은 약 25%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다리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다리 기능이 저하되는 다리 약화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을 통해 다리 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관리를 시작하신다면 앞으로 30년은 더 젊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왜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될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리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량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근감소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인데, 특히 다리 근육에서 그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40대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70대에 이르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장 먼저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보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낙상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며, 이 중 10에서 15%는 고관절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고관절 골절은 매우 치명적인 부상입니다. 평균 입원 기간은 약 3주에 달하며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에 사망률이 25%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생존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이전의 활동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리 근육의 약화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독립적인 삶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의자에서 팔을 사용하지 않고 연속으로 5번 일어서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3년 내 사망률이 3배나 높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의자에서 일어나는 능력만으로도 생존율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리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저는 평생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등산도 자주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노는 것이 삶의 낙이었죠. 그런데 딱 한 번 넘어지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는 제가 진료했던 78세 이민준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2년 전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을 당하신 후 어르신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혼자서는 버거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가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외롭고 고립되는지요. 이러한 사례는 안타깝게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 제한 원인 1위가 바로 보행장애입니다. 걷기가 어려워지면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이 심화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동네 마실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보행장애가 있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은 일반 노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둘째, 자존감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자괴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특히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분들에게 이러한 신체적 능력의 저하는 정체성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72세 윤서연 어르신께서는
며느리가 나를 대하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내가 화장실조차 혼자 해결하지 못하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라고 토로하셨습니다. 넷째, 가장 무서운 것은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다리가 약해져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어드니 다리는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은 결국 자립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요양시설 입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의 약 60%가 보행장애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는 통계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평균 생존 기간이 불과 2.5년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다리 건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우리의 자유, 독립, 그리고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당신의 다리 건강 상태는 어떠할까요? 지금부터는 내 다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혹시 노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노년내과에서 활용하는 평가 방법을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리 노화의 조기 신호 5가지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야 편하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걸이나 주변 사물을 짚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걸을 때 예전보다 보폭이 눈에 띄게 좁아졌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잡으려 한다.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다리 노화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적인 자가 진단 테스트입니다. 가능하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직접 시도해 보십시오. 아래 4가지 테스트 중 2개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팔에 도움 없이 반동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부드럽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몸을 앞으로 과도하게 숙이거나 팔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리 근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발로 균형 잡기, 양손을 허리에 얹고 한 발로 선 자세를 5초 이상 유지할 수 있습니까? 손을 짚어야 하거나 몸이 심하게 흔들린다면 균형 감각과 다리 근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행 상태 관찰, 가족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걸음걸이를 관찰해달라고 해보십시오. 혹시 보폭이 이전보다 짧아지거나 발을 끄는 듯한 모습은 없습니까? 이는 보행 능력 저하를 시사합니다. 일상생활 동작 변화 확인, 바지를 입거나 양말을 신는 동작,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적인 활동들이 예전보다 힘들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사소한 동작들이 불편해졌다면 다리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몇 개나 해당되셨습니까? 만약 위 4가지 테스트 중 2개 이상에서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다리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습관 점검표입니다.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시고 아니요라는 답변이 3개 이상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매일 규칙적으로 밖에 나가서 걷는 편입니까?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나 활동, 스쿼트,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등을 일주일에 2회 이상 하십니까?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충분히 섭취하십니까?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편입니까? TV 시청, 독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크게 다칠 뻔한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위 생활습관 점검표에서 아니요가 3개 이상이라면 당신의 다리는 지금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격적이게도 70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이러한 자가 진단 테스트에서 2개 이상 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다리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다리 노화는 소리 없이 서서히 다가오지만 한번 진행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다리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다리 건강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리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대 어르신이라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리 건강 습관 첫 번째, 하루 20분, 의식적인 걷기의 마법. 걷기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다리 건강 비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는 것에서 나아가 의식적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힘차게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걸어보십시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평소보다 보폭을 약간 넓게 하여 걸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 단 20분만 이런 방식으로 걸어도 다리 근육의 약 70%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걷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리 건강 습관 두 번째, 의자를 활용한 근력 운동 실천하기. 앉아서도 충분히 다리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의자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무릎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각 다리당 10회씩 하루 3세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하여 점차 횟수를 늘려나가도 좋습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팔걸이나 책상을 짚고 해도 괜찮습니다. 점차 손의 도움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들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이 근육들이 바로 걷기와 균형 유지의 핵심입니다. 다리 건강 습관 세 번째,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세요. 근육을 만드는 기본 재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본인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쉽게 말해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 등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달걀 한두 개, 두부 반모 또는 플레인 요거트 한 컵 정도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식단의 핵심은 단백질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밥과 반찬을 함께 드실 때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시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 습관 네 번째, 일상 속 계단 활용하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다리 건강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계단을 오르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발 전체로 계단을 힘껏 누르듯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천천히 각 계단마다 잠시 멈추며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 근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한 층만 오르내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2주 만에도 달라진 다리의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리 건강 습관 다섯 번째,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유지하기. 근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유연성입니다. 근육이 경직되고 뻣뻣해지면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TV를 시청하는 중간중간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미는 동작, 양반다리 자세에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 등이 효과적입니다. 각 동작을 15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며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생활 습관들을 6개월만 꾸준히 실천한 노인들의 낙상 위험이 무려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노화 징후의 상당 부분은 실제 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근육의 퇴화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꾸준한 활동과 올바른 습관으로 우리는 충분히 30년은 더 젊고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심코 하고 있는 다리를 망치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과 식습관을 실천하더라도 다리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이 계속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습관 첫 번째, 장시간 앉아있기. 현대인의 가장 큰 건강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 TV 시청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어르신들에게 이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으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최대 40%까지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30분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30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지 마시고 TV를 보시더라도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거실을 한 바퀴 돌거나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75세 강태환 어르신은 TV 리모컨을 일부러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채널을 바꿀 때마다 일어나서 움직이도록 만들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습관 두 번째, 다리 꼬고 앉기. 많은 분들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이 자세는 사실 다리 건강의 숨은 적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이 틀어지고 이는 허리와 무릎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또한 다리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다리 부종이나 하지 정맥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취하는 자세인데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앉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2주 정도 꾸준히 노력하면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팁으로는 의자에 앉을 때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이나 책을 끼워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는 습관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 세 번째, 잘못된 신발 선택.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발에 맞지 않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신발은 발 아치를 무너뜨리고 이는 발목, 무릎, 고관절, 심지어 척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너무 편안한 신발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물론 발이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발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하고 너무 헐렁한 신발은 오히려 발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신발은 발 뒤꿈치 부분이 1.52cm 정도의 적당한 높이가 있고 발바닥 아치를 잘 지지해주며 발가락 부분이 조이지 않고 충분히 넓은 것입니다. 또한 집안에서도 맨발로 다니기보다는 가볍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발건강 전문가인 최수연 씨는 신발은 노년기 건강에 숨겨진 열쇠와 같습니다. 좋은 신발 한 켤레가 때로는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나이가 들면 발 크기나 모양도 미세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12년에 한 번씩은 신발 사이즈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습관 네 번째, 잘못된 등산 방법.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등산을 즐겨 하십니다. 물론 등산은 심폐지구력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운동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무릎 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산을 내려올 때 무릎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속도를 줄이고 보폭을 짧게 하며 가능하면 지그재그 형태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스틱의 사용도 적극 권장됩니다. 등산 스틱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대 30%까지 줄여주고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나쁜 습관 다섯 번째, 과도한 체중.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약 34kg,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78kg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몸의 무게중심을 변화시켜 보행 패턴에 영향을 주고
고관절과 무릎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다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체중을 5kg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이 5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중 관리의 핵심은 무리한 단기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 개선과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량을 조절하고 고칼로리 간식 대신 과일이나 채소를 선택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습관들이 내 다리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해로움을 알았으니 오늘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40년간 노년의학을 연구해온 저의 하루 건강 루틴을 간략히 공유해드립니다. 이 루틴은 매우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발목 돌리기, 양쪽 각 10회, 발끝 당겼다 펴기, 10회. 일어나서 가볍게 전신 스트레칭, 5분 목, 어깨, 허리, 다리 등. 아침 식사 후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 또는 가볍게 움직이기, 10분. 낮 시간 루틴. 점심 식사 후 가볍게 10분 정도 걷기, 가능하다면 계단 1, 2층 오르내리기. 오후 중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다면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 들어 올리기, 양쪽 각 10회. 1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일어나서 2에서 3분간 움직이기, 스트레칭, 물 마시기 등. 저녁 루틴. TV 시청 중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이거나 스트레칭하기.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수고한 다리를 위해 가볍게 주무르거나 스트레칭하기, 5분. 이 루틴의 핵심은 꾸준함과 짧게 자주입니다. 한 번에 1시간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중 여러 번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과 근력 유지에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구저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집 안에서 거실 한 바퀴 돌기, 의자나 벽을 잡고 가볍게 무릎 구부렸다 펴기, 벽 밀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의 간단한 운동을 실천해보세요. 어르신 여러분, 다리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자유, 존엄성, 그리고 독립성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40여 년간 노년의학 분야에 몸담으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값진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건강한 다리가 곧 자유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다리를 가진 90대 어르신은 다리가 불편한 70대 어르신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은 나이를 초월한 자유의 열쇠입니다. 다리 건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되고 원하는 곳으로 외출할 수 없게 되며 결국 사소한 일상생활마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오늘 5분 투자한 다리 운동이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소중한 자유를 지켜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린 건강한 다리를 위한 5가지 핵심 습관을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하루 20분 의식적인 걷기. 둘째, 의자를 활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 셋째, 단백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 넷째, 일상생활 속 적극적인 계단 활용. 다섯째, 스트레칭을 통한 유연성 유지.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다리를 30년은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